낡은 상가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더 멋진 새 건물을 올렸는데 이게 웬일이죠? 알고 보니까 그 땅 때문에 새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대요. 좀 황당하죠? 오늘은 바로 이 한국 부동산 법에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함정, 공동저당이 설정된 땅 위에 새로 지은 건물의 운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복잡한 문제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요, 먼저 어떤 지점에서 충돌이 생기는지부터 살펴보고, 그 다음엔 명쾌한 결론과 그 이유를 파헤쳐 볼 겁니다. 그리고 결정적인 법원 판결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모든 문제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. 이 법적 분쟁, 대체 왜 시작된 걸까요?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왜 서로 다른 답을 내놓았는지 그 충돌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바로 이 질문, 이게 모든 혼란의 시작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땅이랑 건물을 싹 다 담보로 잡았는데 그 건물이 휙 사라지고 새 건물이 들어선 거예요. 근데 이 상황에서 경매가 딱 진행되면 과연 이 새 건물,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 질문 하나에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진짜 놀라운 게요. 이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딱 갈렸다는 겁니다. 한쪽은 괜찮아요. 건물 지킬 수 있습니다. 하고 다른 쪽은 아니요. 그건 철거될 운명입니다. 라고 하는 거죠.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? 자, 이제 더는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. 제가 시원하게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과연 법정지상권 어떻게 될까요? 정답은 아니요입니다. 네,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음에 새로 지어진 건물은요, 법정지상권, 그러니까 토지 주인이 바뀌어도 건물을 지킬 수 있는 그 막강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최악의 경우에 그냥 철거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아니,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?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요, 잠시 우리가 건물 주인 입장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이 한번 되어봐야 합니다. 왜냐하면 법은 바로 그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거든요. 법률 용어로는 이걸 기대이익이라고 부르는데요.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. 쉽게 말해서 은행이 돈 빌려줄 때 이 땅이랑 저 건물이랑 합쳐서 이 정도 가치는 충분히 나오겠지? 라고 기대했던 그 담보가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. 법은 바로 이 맨 처음의 기대를 지켜주려는 겁니다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1단계에서 은행은 토지랑 원래 있던 건물의 가치를 합쳐서 대출을 해줬어요. 그쵸? 근데 2단계에서 그 건물을 허물어 버리니까 담보의 절반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셈이 되죠. 그런데 만약에 3단계에서 이 새로 지은 건물에까지 권리를 인정해준다? 그럼 땅의 가치마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.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. 법원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막으려는 겁니다. 근데 되게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, 법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옛날에는 좀 다른 판결도 있었거든요. 이 모든 혼란을 한 방에 잠재운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. 바로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이죠.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판결이 좀 오락가락했어요. 하지만 1998년 대법원이 전원합체 판결이라는 걸 통해서 교통정리를 싹 합니다. 이 판결 하나로 모든 논쟁이 끝나고 지금의 이 확고한 법적 기준이 딱 세워진 겁니다. 대법원이 이렇게 딱 선언을 한 겁니다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. 이 한 문장으로 기존의 그 애매모호했던 상황을 완전히 정리하고 돈 빌려준 사람, 즉 채권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는 걸 최우선 원칙으로 삼은 거죠. 자, 그럼 이 아주 강력한 법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헷갈리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. 이제는 모든 게 아주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. 사건을 한번 다시 따라가 볼까요? 1단계, 토지랑 원래 있던 건물에 공동 저당이 설정됩니다. 2단계, 그 건물이 철거되면서 건물의 저당권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. 3단계, 새 건물이 지어졌지만 이건 저당권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냥 새 건물일 뿐이죠. 결국 4단계에서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고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은 아무런 부담도 없는 깨끗한 토지를 갖게 되는 것. 이게 바로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입니다. 이게 바로 좀 가혹하게 들릴지 몰라도 논리적인 귀결입니다. 새 건물 주인은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없고요. 결국 토지 소유자로부터
건물 철거하세요 라는 소송을 당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복잡한 내용을 딱 4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.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제 절대 헷갈릴 일 없으실 겁니다. 첫째,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음에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? 그럼 그 건물은 법정 지상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. 둘째, 왜냐?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맨 처음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. 셋째, 이 모든 걸 결정한 법적 근거는 바로 대법원 98-43601 판례라는 거. 그리고 마지막 넷째, 이 모든 위험은 결국 새 건물을 지은 사람이 전부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.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설명의 최종 결론은 결국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. 여러분, 건물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그런 건물에 투자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열어서 공동담보라는 이 4글자가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? 정말 이 간단한 확인 하나가 여러분의 수억 원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